사실 이나는 오늘 처음이니까 이나의 그 이렇게 좀 작곡 작사 이력들이 대단하지. 형 그때 그렇게 형이 소개해줄 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아니 그럼 안 소개시켜줬거나 아니면은 작사의 30% 정도 수수료를 뗐겠다. 이나가 그렇게 작사가가 돼서 저작권 수익이 이제 뭐 1위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 진짜 많이 500곡 되지? 이거 네, 우리 500곡 넘어. 직장인 마인드로 했죠. 그 직장인이 나 이번 기획서 제가 이거는 저 삘이 안 오는데 할 수 없잖아요. 재영 오빠가 멋있어 보이는 그거는 그 패션도 감각이고 노력이잖아. 그리고 그게 음악으로도 나타난다? 곡 잘 쓰는 사람 중에 옷을 그렇게 이상하게 입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래. 오빠도 왜? 되게 이거 말하니. 오빠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시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보타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뭘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십니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넌 복싱을 하니? 난 왁싱을 해. 라는 희대의 명언으로 우리 요정 식구들을 아주 즐겁게 해줬던 무게감이 있고 아주 멋진 분이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할 때 한없이 가벼운 삼촌 같은 김영석 씨,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뭐 최고의 작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김이나 씨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곡을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해서 직업인의 세계, 이들이 걸어온 길, 우리 이 가요계는 지금 괜찮은가 하는 어떤 백반토론 한번 밥을 먹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맥주인데요. 찡따오. 찡따오 청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봤더니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서 121년 정도 됐고요. 역사가 그 시대 때 청도 그 지역이 독일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찡따오는 독일의 맥주 기술로 독일인이 만들어낸 브랜드라는 거죠. 그 기법으로 물, 메가, 홉으로 독일 맥주를 만들었다면 여기에는 쌀까지 첨유해서 우리가 지금 찡따오에서 느끼는 그 특유의 그 향, 특유의 밸런스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중국집 가면 뭐 양고기 먹으면서 찡따오, 뭐 그건 국룰이죠. 국룰 너무 세련됐니? 아시다시피 이 병이 굉장히 특색이 있죠. 이 병을 꺼내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자꾸 찡따오 얘기하니까 약간 목이 타네. 양고기 먹을 때 너무 맛있지. 찔한 그거랑 같이 그 다른 맥주 안 시키게 돼요. 맞아. 그래 이게 오늘 중식을 했었어야 되나? 맥주가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쓴맛이 많고 아주 모든 음식이랑 사실 프랑스 음식에서도 잘 맞고요. 이 특유의 그 향이 살짝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저는 아주 즐겨 먹는 맥주입니다. 저는 오늘의 요리는 아스파라거스 수프, 그리고 토마토 닭. 내가 토마토 닭. 뭐 이런 그 오늘 토마토 요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동서양의 색다른 조합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칭따오의 그 슬로건이 즐거움을 따르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맞지. 우리 중식 먹을 때 보통 여러 음식을 시켜놓고 조금씩 나눠 먹는, 아마 그게 즐거움이 아닐까, 그 뜻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맥주 아닐까요? 즐거움을 따르다. 오늘 또 김영석 씨와 김이나 씨와 함께 즐거움을 전 또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으로 왁싱, 복싱 그거 있고 자, 저는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누구야? 여보세요? 아니 걸고 가야지. 이름이 뭐야? 야, 나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하룻밤 자고 가려고. 오빠 오늘 뭐 야, 파티 아니에요? 방 있지? 방 있어 없어? 아이고 이뻐. 나 얘기했지. 양복 1년에 한 번 입는다고. 이미 티어가 끝났어. 처음 보니까. 이거 작정한 거 야, 너 뭐 이거 갖고 왔어?
아, 저 오늘 처음 와서 오빠 두 번째잖아요. 아, 난 처음 올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 형 나 턱시도 입고 그래서 난 이거 나비 넥타이 메고 있었는데. 오늘은 너 연맥이려고. 온 통화에. 병원에서 매출 나온 사람. 맞아. 근데 너무 예쁘다. 그래서 잡지 나오는 상태 그대로 저 피아노 너무 예쁘다. 아 너무 고마워. 야 외출 어렵게 얻었는데. 오빠 진짜 이제 세상을 이제야 보네요. 저희는. 야, 우리 좋지. 딱이죠. 둘이 같이 전화해서 맞춰 입은 거야? 너 근데 연맥. 이렇게 디자인이 커플로 맞춰질 줄 몰랐어. 근데 약간 생활 흠집이 있다 옷에. 많이 좀 구겨져 있죠. 고추장도 묻어있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다가. 아, 너무 편하다. 저번에는 양복 입었을 땐 너무 불편했는데. 형은 좀 불편해야 해. 왜? 형이 그 히트 시켜가지고 왁싱 있잖아 왁싱. 예, 운동으로 폭신합니다. 야 형석이 형 좀 데려가라. 나는 왁싱을 해. 오늘 왁싱 나 하고 왔어? 뭐 저번 주에 했지. 왁싱을 생활화해야 돼. 야 이나 너무 반갑다. 이나는 오빠 밖에 정원 봐. 이나야 좀 줘. 아, 오빠 감사합니다. 야 이나야 너는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스케줄이 있었어 계속? 저요? 이복장으로? 있어 보이세요? 이복장으로 스케줄이 뭐가 있겠냐. 얘가 무슨 죄송합니다. 저희 덕분에 편안하게 왔어요, 오빠. 야,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거 너무 편해진 거 아니야? 그럼 편하지. 이제 난 여기 자연스러워. 줘봐봐. 더블 MC 같아. 누구 맘대로. 너 이제 오래 못 아, 봐. 오빠 요정이네, 진짜. 네. 진짜 오빠가 근데 형석이 오빠 웃긴 게 드디어 진짜 오빠 채널에서 처음으로 이게 우리만 알았잖아. 얼마나 웃긴지. 근데 오빠가 희한하게 방송 나가면 왜 오빠가 안 터지지 해서 의아했었잖아요. 야 근데 신인상도 받았잖아. 뭘로? 언제? 예능인 신인. 아 근데 오빠의 개그가 발현돼서 받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국장이 친구해서 준 거 아니야? 동생인가? 나는 근데 좀 이렇게 개그 코드가 친하거나 만만하거나. 맞아. 얘는 만만하니까 괜찮은 거야. 너는 친하니까 괜찮고. 나 그거 3번 봤잖아. 진짜 육성 눈물 나게 웃었어, 진짜. 형 오늘은 찡따오야. 형이랑 찡따오 너무 어울려서. 찐따오가 아니고 칭따오. 칭따오. 형 중국말 할 줄 알아? 그럼. 어떻게 알아? 쉐쉐. 형 중국에도 작곡가로 갔었나? 중국 청소년들 데려다가 아이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 그 성공했어? 그럼 대박 났지. 거기 1위 한 애가 계약금만. 거기 진짜 사이즈가. 형은 형. 나는 없지. 야, 근데 오늘 우리 파자마 복장 어때? 너무 좋아. 파자마 파티. 진짜 편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야 편하다. 나만 너무 나비 넥타이 메고 나만 진짜 또라이 됐네. 너는 웨이터 복장인 거야 이게. 우리는 좀 그지? 그쵸. 우리 집에 뭔가- 부른 집사. 어디 겸상을 해 이 자식아. 오빠한테 언더복 쫓기면 그 셔츠를 벗으셔야 돼요, 원래. 아 그래? 아 이게 맨 요즘에 이런 노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잖아. 제니도. 그러니까. 제니, 비비, 정재영. 렛츠고. 갑자기 되게 불쾌해. 너무 불쾌해 지금. 형이랑의 관계는 뭐 이전에 설명해서 이제 다 알고 나 이제 학교 다닐 때 형 보자마자 1학년 때 이제 반말해가지고 맞아. 강의실 어디니? 그랬더니 맞아. 그거 봤어. 후배인 줄 알고. 진짜 웃겼어. 와, 그때부터 똑같았구나. 그랬고 이날을 본 거는 오빠 지금 사실 기억나요? 똑같아. 그럼 저 청담동 사무실 손 벌벌 떨면서 제가 커피 드리고 들어간 거 기억나요? 거기서 얘가 메인 스튜디오에 있지 않고 옆에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 있었었어. 근데 모바일 컨텐츠 회사 아지트라고. 그래서 오빠가 미팅 때문에 형석 오빠 만나러 왔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다. 사실 제가 그 담당이 아닌데 내가 오빠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3인의 뮤지션 신계에 있는 이제 3인의 뮤지션 중에 한 분이셔서 그 커피를 내가 들고 들어가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커피 타서 이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얘가 우리 직원인데 너 너무 팬이야. 그래서 그래요. 아이 정말 내가 그랬을까? 왜? 내 예능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제일 존경했던 작곡가가 윤상, 그다음 정재영, 정석원. 지금 김영석이 없어. 저희 아버지. 네 명이라고 진짜. 네. 그럼 윤상, 정재영, 누구? 정석원. 정석원. 그다음 김영석. 그래 그런 거야.
그러고 나서 아 이제 작사도 할 거야 뭐 이제 그랬던 것 같고 아지트 때 직원이었는데 어. 그 이나 홈페이지를 내가 이렇게 본 거야. 글을 쓰는데 너무 글을 잘 쓰는데 너무 재밌게 쓰는 거야. 싸이월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거. 김영석 위드 프렌즈 콘서트 보러 가서 1열에서 사진 다 찍어서 제가 이제 공연을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막 리뷰도 쓰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올렸으니까 좀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글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되게 글이 재밌다는 걸 계속 강조하네. 감각적이란 뜻이야 그게. 글을 쓰는데 재밌게 쓰는 건 쉽지 않거든. 감각적이어서 야 이나야 너 작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성시경의 10월에 눈이 내리면 이나가 작사한 거야. 그걸로 데뷔. 시경이 좀 까탈스럽잖아 뭐 이렇게 고를 때. 근데 가사를 딱 보더니 오늘 열악한다. 조심해야 된다. 야 원래 아티스트는 좀 까탈스러워야 돼. 맞아, 맞아. 너 까탈 대왕이잖아. 오빠도 그렇죠. 야 나 떨어진다 지금. 근데 딱 보더니 시경이가 보자마자 형 가사 너무 좋다 누가 썼어? 이러고. 인정받았어. 그 제목으로 공연을 되게 오래 했지 않았어?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로. 맞지? 맞아요. 그래서 그 테마였어요. 약간. 맞아. 예. 그래가지고 작사를 시작한 거지. 그래 그 곡으로 시작을 했구나. 그때 제 운명이 진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봤는데 아이리버 다닌다 그래서 아니 얘는 작사한다 그러지 않았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겸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한 6, 7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또 얘가 미국에서 미술사 전공을 했잖아. 그리고 또 음악을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혼자 많이 있는 애네. 혼자 오래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맞아요, 맞아요. 그 음악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미술 좋아하고 디깅하는 거 좋아하고. 클럽 많이 갔잖아 너무 좋은데. 근데 음악도 너무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작사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야. 그 어느 날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 어디를? 회사를.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면서 월급보다 저작권료가 많다. 그거에 맞아요. 그만두게 된 이유. 아니 이미 그때 그럼 이나는 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근데 그 프리랜서가 고정적으로 내가 작사가로 평생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일의 특징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에서 내가 이거를 안전하게. 내가 하고 싶다고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니까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어라? 이 정도면은 나 작사가로 완전히 이제 일해도 되겠는데 싶을 때 그만뒀어요. 그러기까지 한 6년? 6, 7년 정도. 와, 이게 직장인들의 사실은 로망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그거를 다 그만두고 꿈을 향해 쫓겠다는 사람들한테 나라면 그러지 않는다라고 안전장치가 좀 네, 안전장치 있어야 돼. 네 금수저 아니면 그게 정신과 의사 왜 윤대용 교수님이 말하는 거였어. 지금 당장 전 사표 냅니다. 그럴 때 잠깐! 사표 내기 전에 먼저 다른 곳에 갈 걸 만들어 놓고 맞아. 가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그런 후회가 가장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 너는 근데 처음부터 음악을 했잖아. 사표 낼 것이 없이. 난 없지. 얘는 재능이 취직도 안 있어요. 되는 애였던 거야.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무데도 취직이 안 돼요. 우리 같은 쓰레기를 어딜 누가 회사원으로 써. 같이 계속 엮지 말라니까. 형이 얘기하잖아. 네 인생 살으라고. 오빠 그래도 회사 운영 비슷한 그런 느낌이 했지. 근데 난 나도 그런 재능은 없어. 취직도 맞아. 재능이야. 비즈니스 쪽. 그렇죠. 왜냐면 직장 생활도 맞지. 또 재능의 영역이 있어요. 아니야, 맞아. 난 그게 진짜 큰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우리는 우리라고 안 할게. 나는 관계가 너무 힘들거든. 저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직장 안에 사회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도 너무 잘해야 되잖아. 근데 보면 그런 것도 이나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 되게 감하게 잘한다. 얘를 한 20년 온 사람으로서 느끼면 그때 직장뿐만 아니라 그때 시작도 그렇고 그만둘 때도 이미 그 정도의 액수의 저작권이 됐으면 벌써 히트곡이 있는 거잖아. 그쵸. 있을 때. 근데 그러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어려운데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이나가 계산적인 애가 아니야. 그렇지. 되게 감성적이고 이나를 난 너무 잘 아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고 아픈 것들을 밝게 보려고 하는 본인의 천성이 있어. 진짜 그래 이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그걸 그렇게 개그로도 승화시키고 글로써도 승화시키고 그러니까 본인의 자존감이 있는 거야 그게. 그 맞아. 근데 정작 본인은 자존감이 있다고 안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자존감이 있어. 자신감이지. 또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라고 형이 얘기하잖아. 뭘 곁들이려고 하지 마. 왜? 곁들여서 형 같이 가는 거야 지금. 형이 기계 돌릴 땐 가만히 있어 좀.
알겠어. 진짜 헷갈린다. 촬영 아닌 것 같아. 나 진짜 조심해야 돼. 실수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있으면. 가다가 잘못 가면 우리 집어내지 나랑 뭐 같이. 아니 벼랑 끝이야 형. 항상 유튜버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한자성어로 뭐 있는데 배수진을 치고 해야 된다고. 자르고 얘가 보니까 사실은 되게 뚝심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엄마 오빠. 벌써 취했어. 이걸 좀 술 끊었거든. 이거 아니 마셔. 맛이 없으세요 혹시? 오빠 이거 오빠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아하게 산다. 사실 이나는 오늘 처음이니까 이나의 그 이렇게 좀 작사 이력들이 사실은 대단하지. 형 그때 그렇게 형이 소개해 줄 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안 소개시켜줬거나 아니면은 작사의 30% 정도 수수료를 뗐겠지. 일로 보면 그냥 계속 우상향이야. 근데 그게 보통 이렇게 부침이 있을 때가 있잖아. 왜 네가 데뷔 때 작품이 보니까 2003년이야. 맞아요 오빠. 저 21년 됐어요. 근데 21년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무엇인가 이 성적을 내는 게 사실 형도 그렇지만 쉽지 않잖아. 아, 나는 굴곡이 좀 있고 이나는 그때 회사 다닐 때도 작사하면서 이제 친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오빠 저는 라디오 DJ 꼭 하고 싶어요. 맞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 별밤. 그렇죠. 그게 제 꿈의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진짜 이나가 너무 왜 신기해요. 오빠.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이렇게 심사하면서 멘트 하잖아. 그거 적고 싶다니까. 말을 너무 잘해. 그 슬픈 감정은 이제 저희한테 완전히 던져 두시고 꼬리표는 떼고 가셔도 될 것 같은 게 이 무대를 본 이상 충분히 얼마가 됐든 또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기술적이 아니야. 감성적으로. 너 그거 뭐 책 읽니? 심사 감상평 책 이런 거. 와 근데 아, 나 진짜 물어보고- 창피해서 아니 무슨 심사 감상평책이 어딨어. 너 있으면 어떡할래? 말을 너무너무 따뜻하게 잘해. 아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빠랑 상희 오빠도 나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제가 되게 왜 덕질 그 피가 있잖아요. 완전 그 되게 하드하게 뭘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막 좀 집요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은 게 있으면 호들갑스럽게 그 디테일을 탐닉을 해요. 그렇지 디테일을. 네. 헉, 저게 예술이다, 저게 예술이다 하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을 하는 감상평도 대체로 되게 좋은 무대지. 제가 별로인 무대 보고 냉정하게 얘기한 거는 방송에 안 나갔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좀 따뜻하고 좋은 거는 정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영감이 온. 대상에서 영감이 오는. 네, 왜냐면 제가 오빠가 제 싸이월드 보고 잘한다고 했던 것도 그때부터도 저는 어떤 작사가나 어떤 작곡가의 막 음악이나 가사가 왜 좀 막 그거 혼자 막 써놓고 혼자만 아카이빙이 있었거든요. 이나가 그렇게 작사가가 돼서 저작권 수익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1위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 그해 1위다. 어마어마한 거잖아 사실은.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그걸 멈추지 않아. 계속 달려. 맞아. 근데 봤더니 정말 작품 수가 많아. 진짜 많이 500곡 되지. 500곡 600곡 되지. 넘었던. 형은 1300곡? 아 근데 난 쓸만한 게 없다니까. 한 6곡 정도.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형석이 형, 김형석 씨의 작곡 이게 뭐가 있는지 다들 궁금하잖아. 사랑한다는 그 말 이나도 봤더니 많이 좋아해 이나가 나를 요정역에 픽업한 거였어. 맞아. 좋은 날 뮤직비디오. 지금 이 요정이 나온 게 맞아. 접니다. 요정역이야. 음악 요정 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막 이랬다가 나갔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사실 내가 요정이란 말을 쓰는 거지. 그 진짜 그 뮤직비디오는 재영 오빠가 모든 악기를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제3자처럼 이렇게 지은이를 보고 있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인데 그때 이제 제가 재영이 오빠를 섭외하는 이제 총대를 메고 있었어요. 진짜 막 멋있는 뮤지션이 여기서 약간 유쾌하게 나와주면은 너무 좋겠다. 어떤 무게감을 실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이미지가 딱 재영이 오빠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되게 시큰둥하게 들었어. 거기 우리 카페 맞아. 어떤 그 감독님이랑 자리였는지 황수아 왜냐 감독이랑. 황수아 감독님이 나랑 영화음악을 같이 한 게 있어. 맞아. 그래서 그 부탁을 하길래 아 근데 요정역은 좀 이상해. 나는 그때까지 그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보다 처음에 오히려 그냥 뮤직비디오? 아, 난 뮤직비디오 남의 그거에 출연할지 약간 좀 그 거절 각을 계속 재고 계시다가 뭐 어떤 건데 하셔서 오빠 음악 요정이에요 오빠 했더니 오히려 그래? 그때 오히려 솔깃해하셨어요 오빠는. 요정 거부가 없네. 오히려 그 차라리 어떤 확실한 캐릭터가 있다고 하니까 재밌겠다 하고 그냥 다행히 근데 좋은 날에 빵 터져갖고 오빠도 그거를 계속 그 닉네임도 좋아해 주시고. 아 근데 너무 웃긴 건 두 분 다 500곡, 1300곡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작이야. 굉장히 많이 다작이야. 일을 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너도 그럼 일을 진짜 많이 하니? 저는 솔직히 근 한 3, 4년 동안에는 그나마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처음 한 10년은 저는 한 번도 이거는 나는 안 할래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직장인 마인드로 했죠. 그 직장인이 나 이번 기획서 제가 이거는 저 필이 안 오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 나 잘 모르겠고 내용이 좀 안 나와도 뭐 그러면 별로면 어차피 내 거가 채택이 안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내게 좋아야 쓰겠지. 직장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 감에 따라서 맞췄으면 이게 언젠가 감은 떨어진다라는 말을 그렇지, 선배들한테 그렇지. 들었는데 되게 이 부지런함으로 나를 계속 훈련을 시켜놔야지 하는 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네. 까여도 남잖아. 그쵸. 그지?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 같고. 그러니까. 와 형 명언이다. 까여도 남는다. 그렇지. 그게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지런한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우리가 음악 한다 그러면 실성하듯이 뭘 한다고 생각하잖아. 와, 필이 왔어. 그거는 잠깐이고 이벤트고 실성이 아니고 성실이야. 실성이 아니라 성실이. 결론은 성실하게 끝났다. 계속 앉아서 해야 되는 거야. 앉아서 하는 거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화려할 것 같지만 절대 화려하지 아니라고 않잖아, 사실. 네, 창작도 골반이 너무 나갔어. 너? 작업 그렇게 아침 7시부터 하고 나 아침에 너 원래 골반이 약한 거 아니야? 네가 뭘 얼마나 앉아서 뭘 했다고. 드라마 막 그걸 하면서. 이번에 그치. 드라마 너 뭐 히어로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그걸 음악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악 너무 좋아. 다작으로 해본 거야. 180곡 정도 썼거든. 비지가 다 이제 난 비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근데 사실 는 것 같아. 응? 나의 이 나이에 대해서 는 것 같아. 늘지. 그럼 물죠. 막판에 이렇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앉아서 그렇게 1년 정도를 쓴 거야, 이 작업을. 근데 늘어. 늘지. 그러면서 내가 너무 무서웠던 게 내가 게을렀구나. 이걸 20대 때 했으면. 근데 20대 때가 그 20대 때는 그래도 그 반짝임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이대라 그땐 또 그거를 해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죠, 오빠? 20대 때 그렇게 반짝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진짜 꾸준함이 다. 꾸준함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아니, 형도 요즘도 아직도 작업 많이 하잖아. 오히려 지금 더 많이 해?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훈련이 생기는 것 같아. 이제 작업 피아노 앞에 앉았어. 그럼 확 순간 몰입하는. 그게 경험인 것 같아. 맞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이제 곡을 쓸 때 항상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트렌디할까? 애들이 좋아할까? 어차피 대중음악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인데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그냥 내가 잘하는 쪽으로 가자. 근데 쓸 때마다 고민해 또. 그치. 그 고민은 우리는 뭐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내 가사에 내가 쓴 노래 공감을 해 사람들에게 바라는 일이니까. 근데 나는 형한테 요번에 또 되게 역시 라고 생각을 딱 한 게 뭐냐면, 요번에 소수빈 노래 중에 얘가 녹음실에서 부른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걸 지금 믹스와 마스터링을 한 테이크가 14개가 있을 거야. 14개 그게 넘을 텐데 안 나오는 거야, 그 느낌이. 그래서 내가 형석이 형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아는 믹스를 하지 않고 그냥 약간 밸런스만 맞췄고 그 거친 거 그대로 놔두고 마스터를 안 하기로 했거든. 형 괜찮을까? 내 딴엔 너무 사실 무모한 거잖아. 큰 결정이 오빠 성향에. 형이 딱 이런 거야. 재영아,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그냥 네가 말하는 게 정답인 거야. 나 거기서 갑자기 정말 소름이 싹 끼친다? 와, 이 형이 날 이렇게 망하게 하나? 이렇게
내 곡도 아니고 내가 작업한 것도 아닌데 네 알아서 해가 정답이잖아. 농담이고 진짜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제 방법을 찾다 내가 느끼는 처음에 그 느낌을 살리고 싶으니까 마스터링 안 하고 냈거든. 사실 좀 떨렸는데 좀 두근대고 좀 불안했지. 형 얘기 듣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때 형이 말해준 게 아 너무 행복하고 역시 형석이 형 이런 생각을 했어. 그냥 그 진짜 기술적인 의미 때문이 아니라 맞아. 예, 좀 불안함을 기대고 싶을 때 우리가 자꾸만 형석이 오빠한테 전화하는 것 같아. 괜찮단 말 들으려고. 곡을 쓰거나 작사를 하거나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면 내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이거란 말이지. 이 오차 범위를 계속 줄이는 작업이잖아. 근데 이게 줄여지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결과물이 같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맞아. 근데 결국에는 너 같은 경우는 이거가 된 거야. 결국 네 소리가 중요하잖아. 네가 하고 싶고 내고 싶은 소리가.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제 우리 나이 되면 이거 결정하는 게 맞지. 대충 여기서 막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이거 하면 또 오차 범위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이게 사업일까도 싶어. 이게 사업이고 이게 사실 사회생활이기도 할까? 그건 다르지. 아 그래? 그럼. 사회생활 1도 모르는 오빠들이 왜 갑자기 아니 사업, 특히 사업 뭐 되게 궁금하게 형이 나한테 너무 되게 그건 나래 뭐 이러는데 달라. 아 그래? 막 이래. 뭐야 뭐 피아노만 잘 치지 뭐. 나 옆에서 본다면 그건 달라 말하는데 너무 그건 다르지 해놓고 뭐가 다르죠? 빨리 지어내고 있는 게 뭐야? 다를 것 같아. 달라야 하지 않을까? 자 이제 뭐냐면 스프야. 아스파라거스 수비거든? 그러면 이런 거 형은 이나 가사 중에 좋은 가사 뭐 있어? 형이 좋아하는 가사? 나는 아이유 마이너 발라드 뭐였지? 나만 몰랐던 이야기. 그 다음에 임재범 곡 내가 쓴 거의 길 너무 좋고 그 다음에 10월에 눈이 내리면도 너무 좋았어 진짜. 난 걷고 싶다. 걷고 싶다. 돈? 돈을 걷다. 아 형 그렇게 세속적으로 가지 말자 그랬지. 아 나 진짜 나 지금 이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조용필 돈 걷고 싶다는 아니잖아요 오빠. 근데 이나는 감성적인 것도 너무 잘 쓰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것도 너무 잘 써. 아브다카라브다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잘 써. 그 비결이 뭐야? 양수겹장을 하는 비결? 응? 작사비? 아 맞아. 그것도 오빠가 그 원천이 될 거라고 했었어요. 응 맞아. 그러니까 아브다카타브라를 진짜 놀랬어. 그 다음에 또 놀란 가사가 난 아이브의 I am. 아 작년에 저를 또 먹고 살게 해준.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뭐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의 노래 듣다 보면 무슨 가사인지 잘 모르는 경우 너무 많잖아. 특히 일부러 그게 컨셉인 일부러. 친구들도 있고. 아니 그냥 그 분위기만 약간 향기만 남기는 느낌 있죠. 그런 노래들 많잖아요. 그렇게 요구가 와요. 그러니까 서사를 끊어달라. 아이돌은 컨셉을 잡을 때 세계관이나 스타일을 이제 얘기하니까 일종의 노래 자체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컨셉, 퍼포먼스, 패션, 커뮤니티, 마케팅 이런 거 섞여 있으니까 이걸 하나 딱 집어주면 서사를 딱 집어주면 그 안으로 그냥 몰입돼 버리니까. 그러면 너는 우리가 좋아하는 김영석의 곡. 저는 진짜 너무 다양한데 일단 사랑이라는 이유로가 제일 말이 안 되는 약간 느낌의 곡이었었고 그리고 전 햇살 전후. 조엘. 난 사실 둘이 앨범을 형이 그 노는이 프로젝트라고 뭐 있지 않아? 형 무슨 앨범 냈던데? 아 사계. 사계. 백지영이 불렀을 때 이나가 그 작사하고 내가 곡수. 매달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달은 너무 힘들어. 그렇지. 월간 윤종신은 그러니까 종신이가 나는 종신이를 존경하지 않았거든. 근데 매달 꾸준하게 수년 동안 내잖아. 존경심이 생겨. 그건 집착 아니야? 나 그게 제일 위대한 것 같지 않아요? 위대하지. 아까 다작의 이야기랑 같이 오는데 요즘 지치지 않고 내는 거. 계속하는 거. Keep going. 그럼 뭘 영어로 하고 있어? K-E-E-P
계속 뭔가를 하는 거야. 맞아. 꾸준히 계속 하는 거야. 늙어 죽을 때까지 종신이를 형이 존경하는 이유를 진짜 뭔지 알 것 존경해. 같아. 나도 진심으로. 종신이 오빠 가창 진짜 미쳤어요. 요즘 점점 더. 왜냐면 매달 신곡을 계속 부르는 가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종신이는 다 좋은데 발음을 너무 떠박 내는 건 좀 별로야. 요새 약간 그래도 유들이 있어졌어요. 유들이 있어졌어. 종신이 노래하면 보통 교복을 받고 이렇게 부르잖아. 아나운서. 왜냐면 종신이가 옛날에 앨범 냈을 때 1집, 2집 낼 때 다 내가 편곡도 하고 공연 때 피아노도 치고 오래전 그날 피아노 치고 했거든. 근데 그게 이게 컨셉이 아니고 스타일로 쭉 가니까 이제 교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해. 종신이 스타일인 거야 그게. 그 노래를 잘한다라는 게 되게 신곡을 많이 불러야 유지가 되는 거구나. 자기 부르던 한 가지만 부르면 우리가 왜 속된 말로 쿠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매너리즘처럼. 네. 근데 이제 그게 없이 프레쉬하게 계속 있는 게 저게 월간 윤종 씨의 또 힘이구나 생각했었어. 한번 모셔야겠네. 왔어. 네가 안 봐서 왜 안 봐니? 고현정도 보고 다 보고. 성역 받고 계속 보느라. 조회수가 안 나왔나 보다 그치? 영거보다 많이 나. 아 그래? 갑자기 내 거보다 많이 나왔어? 잠깐만 이거 많이 나니? 100만. 나 143만. 우리 거? 너 검토 안 하니? 나 매일 봐. 매일 보고 댓글 체크하고. 최신 댓글 순. 143만 중에 한 5천은 날 거야 매일. 얼마 전에 저기도 나와서 너무 웃기다 갔거든. 이적. 아 저기. 야, 쟤 오빠. 저기랑 이나랑 나랑 종신이랑 옛날 뭉쳤던 애들 찍으면 진짜 웃길 것 같아. 그래서 저기도 자기가 그런 거야. 자기가 노래가 늘었대. 하면 늘지. 당연히 하면 늘지. 열심히 하면 늘지. 야 학생 때 열심히 하고 늘고 어른 돼서 열심히 하면 안 느니? 어차피 하면 느는 거지. 그래? 계속 하는 거야. 노래 자랑 한번 할래? 누가? 왜?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아니, 나는 가수가 아니잖아. 가수잖아. 데뷔했잖아. 너 언제 데뷔했니? 그때 저 너 언제? 그 회사 그래가지고 부도나가지고 그다음 노래 안 해. 무슨 우리 복장 이루고 스포 받으니까 수영도. 야 별 하나 달자 여기 별. 얘는 못된 독일군 장교. 야 빨리 먹겨 가라. 내가 오빠가 해준 밥을 다 먹네. 이럴 때 제가 성공을 실시간으로 느껴요. 진짜. 야이 건강식인데 그지? 건강식? 아스파라거스. 맛없다는 얘기야? 아니 건강하게 먹는다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단정하게 해 먹으면서. 아니야 나 일주일에 한 번 해. 오빠 내가 그것도 알아요? 내가 재현 오빠 좋아하는 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빠의 태도와 어떤 옷차림이었는데, 물론 오늘의 옷차림을 보면 어떤 시청자는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아 이게 웃기려고 입었는데. 뜨개질 하다만 것 같아. 재현 오빠가 멋있어 보이는 그거는 진짜 툭툭툭. 그리고 패션도 감각이고 노력이잖아. 그리고 그게 음악으로도 나타난다? 아, 복장 쓰는 사람 중에 옷을 그렇게 이상하게 입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왜냐 밸런스 감각이라. 그래. 오빠도 왜 깔끔? 지금 이거 봐라 이게. 오빠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어서 의아하게 들리시겠지만 작곡은 진짜 그런 것 같아. 곡 쓰고 옷을 못 입는 사람 많이 못 봤어 중에 많이 못 봤어가 여기 있어. 곡인 봄. 나 오빠 옷을 못 입지 않죠. 옷에 관심이 많지 않을 뿐이지. 아니 제일 거슬렸던 건 그거지. 형이 파리 왔을 때. 아 뭔지 알아. 그 타조 코트. 나 도망갔었어. 나 정말 도망갔었다. 내가 그때 머리를 묶을 때잖아. 나 그 사진 안 금색 머리에 파란 선글라스에 파란 주황색 무스탕. 핑크 아니었어? 근데 그거는 진짜 오빠 원래 그런 파- 화려함이. 파리는 패션의 도시니까 나도 그 벌칙 분위기를 맞추려고 그랬지. 근데 드골공항 내렸는데 다 흑백이 뭐고 나만 칼라였어. 이게 도망갔어. 딱 보더니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재영아 불렀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러고 갔어. 파리에 어떤 샹젤리제 뭐 그런 카페에 갔는데 모든 사람이 봉사마담. 마담은 뭔 줄 알겠더라고 내가. 진짜 찐으로 화냈죠. 그만해 이씨. 그 나갔는데 들어온 사람이 또 부딪힌 거야. 이 사람이 파그동 마담. 또 마담을 2번 들었어. 2분 안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파리에 있는 그 내내 밤에만 다녔어.
겨울옷 그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가장 여태까지 내가 보지 못한 형의 스타일이었어. 그 사진 있는데 드릴게요. 자, 요 다음 요리 주기 전에 그리고 다 네가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 너 그럼 어디 경양식집 내라. 요정식당. 그래. 그냥 요 정도 괜찮겠다. 가야금 내가 준비하마. 아 진짜 너 그런 거 해. 형, 나 음악 해야 되지 않아? 아니 뭐 이렇게 딴 길로 요리하면서 피아노 치면 되지. 응? 아니 진짜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다른 개편 때 푸포 만들까 해. 푸포가 뭐야? 프랑스 포차. 오빠 프로포폴 연상되고 별론데요? 그걸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야, 근데 마취제잖아. 그게 불길하진 않지. 그걸 잘못 사용해서 자, 잘못된 거지. 오남용이 좀 문제가 되니까. 오남용 나왔어. 네. 형 친구잖아, 오남용. 남영이 걔 뭐하고 지내니? 정말 남용한다 드립. 아니 음식점을 하라니까. 아니 거기에 계속 있어. 안 하겠다는 너 왜 이래? 이제 음악계의 백종원이 되어라. 음악계의 백종원. 아, 백종원 선생님 한번 모시고 싶다. 오, 괜찮겠다. 그래서 요리도 평가받고. 나랑 친해. 진짜? 왜? 우와. 왜냐뇨. 종원이는 나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 종원이라면 형이랑 친구야? 응, 같은 동갑이야. 아, 진짜? 형 몇 년생이야? 야, 그럼 뭐 얘기해야 돼 여기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나이 그냥. 민감하시는. 아, 그럼 먹고 살아야 돼. 트렌디한 음악을 계속 해야 돼. 오빠의 거장이 오히려 더 시장인 것 같아. 66년생이야. 거장 시장으로 가야 되지. 거기서 주걱 좀 줘. 거장 중. 거장한테 거장. 거추장인데 이거. 이거? 형 콩밥을 했어. 야, 지금 형 지금 출소한 지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든다? 그래, 너 음식점 하라니까. 재영아, 너 이렇게 음식점 든다? 해야 돼. 백덤블링도 하겠다, 야. 요즘들은 가장 아까 말하다 잘랐는데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들. 형은 어떤 사람 좋아해? 나는 선우정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선우정아 어떤 노래? 도망가자부터 시작해 고양이 뭐 다 그 친구는 되게 정말 잘 쓰는 끝내줘요. 것 같아. 그 사람 약간 되게 미술적으로 느낌이 시각적이다. 있어. 네. 250도 좋고. 250? 250이 그 사람 아닌가? 그 뉴진스? 뉴진스. 뉴진스. 왜 멜로디나 그런 훅들은 그냥 못 만들어. 그냥 약간 그럼. 타고나야 만들 맞아, 수 맞아. 있는. 영감 같은 거야. 툭 던져주는 거. 그러니까 쉬운 걸 쉽게 들리게 하는 건 어려운 건 쉽게 만들고 쉬운 건 깊게 만들고 깊은 건 재밌게 만들어라. 딱 그 여기에 진짜 형이 그 사람 이름까지만 딱 말했으면 형 진짜 빗사이로 막가. 아, 진짜 옛날 개그다 이거. 이 사이로 막가. 형 근데 어때 맛은? 맛있는데 카레야? 아니야. 그럼 스튜 약간 스튜 형식의 처음 먹어보는 종류의 음식인 것 같아. 근데 오빠 진짜 이 간 맞추는 감각 진짜 오빠 음악 같다. 닭도리탕에 당근 스프 섞은 거 같은데? 짜증나. 씨. 자 봐, 형 똑같은 얘기를 이나가 어떻게 표현하나? 어떤 느낌이야? 당근 스프에 닭도리탕 섞은 맛 같지? 너무 특이한데 밸런스가 완벽한 것이 마치 정재형의 음악 같아요. 형 요즘 심사위원 잘 안 부르지? 형이 말했던 최악의 감상평이 뭐야? 나는 복면가왕 된 것 같아. 왜 뭐라 그랬어? 저 사람 가수 아닙니다. 근데 가수였어. 이나는 최악의 평, 최고의 평은 너무 많잖아. 이나 뭐 단단한 바위에 피어난 예쁜 꽃 같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정말 그 막 너무 유려한 거야. 얘는 비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런 감정이었구나라고 정확하게 길라잡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싱어게 멈춰. 와, 이나 진짜 감상평 잘한다. 내가 너무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잘하건 알지만 네가 했을 때 진짜 최악의 평도 있어? 방송에는 근데 잘리지. 보통 너무 좀 냉정한 평가들은 대체로 저 말고 다 냉정할 때 되게 다들 냉정해요, 심사위원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못 돼서 별로 그냥 잘 못하는 건 못할 수도 있는데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변명이나 또는 그 해명이 되게 불성실해 보일 때? 뭐 그럴 때는 갑자기 내 못됨이 이렇게 그건 나오지. 차오르면서 그러면서 아니
그냥 되게 별로였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확 줬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미안하고 미안했죠. 재영이가 옛날에 술 먹으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형 나는 못된 애들보다 감각 없고 푼수가 더 싫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또 달라졌어. 나는 요즘 못된 애들이 싫어. 그래요? 네 맞아 결국 그렇지. 결국은 다시 못된 아이들은 결국 오래 못하는 거야. 올해는 못해. 어렸을 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재능이라고 생각했거든. 정말 막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음악하고 막 이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살아남는 사람들 중에 못된 애들은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악을 한다는 거는 우리는 음악의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요즘이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사실 음악가의 생각을 알기는 좀 힘든 세상이잖아. 스타일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도 중요한 시대니까 이제는 음악인의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큰 위로를 줬고 그 감정적으로 힘들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생각하면 근데 그 정도 아니에요? 오빠도 진짜 근데 정말 이게 오빠 재영 오빠 보기보다 되게 어른스럽잖아요. 가끔 보면. 그래? 근데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요즘의 음악을 들으면 또 위로받고 해. 맞아. 이게 다른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이 또 그럼. 있겠지. 근데 우리 때는 왜냐면 정보가 한정적이어서 뭐가 좋아라고 해서 그걸 아는 사람 맞는 것들이 되게 드물었잖아. 내 친구 중에 너 이거 들어봤어? 막 이러면 예술 아니냐? 그러면 그날 술 미친 듯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되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오히려 더 빨리 찾아서 사실은 조금 우리 때랑은 다른 노력에 대한 가치. 그렇지. 그런 내가 감성을 갖기 위한 어떤 취향을 갖기 위한 노력의 보상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맞아. 근데 그런 노래가 있어? 그런 음악이 있었고 형은? 나는 뭐 옛날에는 다 때는 더 심했잖아. LP를 들으니까 닦잖아. 그치. 닦고 기스 날까봐 이렇게 살짝 놓고 카트리지를 살짝 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잖아 이렇게. 그 음악이 탁 나오면서 신세계가 싹 열리는 거잖아. 근데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듣고 넘기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움직임의 그 정성이 옛날에 있었던 거야. 근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무리 디지털 시대여도 그런 아날로그 감성들을 원하는 게 그 내가 볼 땐 그 정성과 기다림인 것 같아. 맞아. 시간이 절대적으로 그냥 이게 쓰기 편하고 듣기 편하게 디바이스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꼭 충족을 시켜주지는 않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약간 우리 같이 어릴 때 어떤 그걸 가지고 어떤 딱 취향 있는 사람한테 지금 기술이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더 좋게 된 것도 있죠. 심지어는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이 이제 내 취향을 만드는 시작으로서 이런 시스템을 만나면은 취향이란 게 고유하게 쌓이기가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나는 LP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테이프 CD 이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미리 들어볼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전에 난 우리 동네 앞에 판타지아 레코드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뭔가 음악은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는 했나 봐. 초등학교 때 가서 이렇게 돈이 모아지면 테이프를 사러 갔는데 뭔가 이렇게 왜 뽑기처럼 고르는 거지. 맞아. 근데 그러면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럼 그때 나한테 그 몇천 원짜리 테이프를 샀는데 이게 실패는 너무 큰 손실이잖아. 저 너무 내가 상상한 자켓이랑 아무 상관없는 음악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보석 같은 거를 막 발견을 하고 이게 예술인 거야. 맞아. 막 그런 히스토리가 이제 있어야지 진짜로 내 거가 된다라는 그게 있어요. 맞아. 난 그래서 찾아낸 아주 주옥 같은 앨범들이 있었거든.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마 그 앨범이 없었다면 아스파라 데제르타스 모렐렌바움이랑 같이 냈던 그거 너무 좋아. 난 그 앨범이 없었다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음악들이 없었다면 레디오헤드의 그 전자음악이 없었다면 나는 되게 한정적인 사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클래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앨범을 통해서 나는 확장될 수 있었다. 형은 또 뭐가 있었어? 형은? 그때 당시에 뭐 가요보단 데이비 포스터 너무 좋아했고 그냥 데이비 포스터는 그 멜로디 시퀀스를 잘 쓰는 사람의 끝판왕인 것 같아. 좀 징그럽지. 그거는
근데 그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 내가 뭐라고 미친놈.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신기하고 생소했지. 맞아. 근데 그렇게 그 팝을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예전에 내가 정말 좋아하던 사람은 컨택트 영화 컨택트 그 음악이 조한 존슨인가 나는 요즘 그렇게 괴물이 한 명에서 나요. 루드비히 괴한슨이라고 걔가 오펜하이머 영화 음악한 그게 오펜하이머가 죽였지. 좀 완전 그건 영화 음악이 아니고 현대 음악이야. 근데 오펜하이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안 멈춰. 안 멈춰 계속 가. 근데 그 광대한 서사를 계속 음악도 계속 교향곡이 나오듯이 날 가장 오래 가장 날 놀라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테넷도 했었대. 근데 테넷 때도 테넷은 영화를 너무 내가 무슨 내용인지 너무 모르겠어서 양자가 어렵더라고. 양자를 그래서 양자와 친자가 있지. 뭐 이런 걸로 최고야 진짜. 갑자기 가스를 쫙 빼주는 느낌 있잖아. 항상 진지하면 이 뷰스 안 올라가. 나 너무 짜증나네. 진짜. 뷰스 안 올라가. 너무 행복해. 그런 거 음악을 나한테 알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발견한다는 발견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런 걸 같이 얘기하면 약간 배가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갑자기 나 흥분한 것 같지 않았니? 그 좀 갈 길을 잃었어. 자 이제 형 이걸 한 분기별로 한번 모여서 여기 게스트 한 명씩 한두 명씩 껴서 밥은 이제 대충 할게. 아 왜요? 너무 잘해주세요. 잠깐만, 근데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해봐. 요정재영에 2번 나온 사람이 있어. 요요요요요. 누구? 엄정화? 아, 정화. 페퍼톤스도 있고 많아요. 아, 많구나. 나만 2번 나온 줄 알았어. 특별하게 해주세요. 아니, 형 완전 특별하게 이렇게 완전 정식으로 2번 초대된 사람 형이 처음이야. 아, 그래? 그지? 한마디로 댓글에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분이 맞아. 단독 부탁드린다고 했어. 근데 단독은 좀 우리가 부담스러웠어. 왜? 부담스럽지 뭐. 형 조회수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요정재영 유튜브 흐지부지되다. 형 우리 분기별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자. 그때 주제 정해서. 좋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진중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아까 얘기한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깊게, 깊은 건 재밌게. 요 컨셉이 딱 좋은 것 같아. 재영이 이 요정재영은. 그 양자 물리학은 정재승 박사 한번 해서 양자가 도대체 뭐지? 양자 물리학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양자 물리학을 모르는 거래. 파인만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 그 실제로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멀티버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지금 이들이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병원 들어가는 시간 같지. 여러분들 고양이는 그곳에 있지만 거기에 없기도 합니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걸어. 이제 가. 야, 피아노 안 쳐? 이제 병원에서 그래 하나 치면서 끝내줘. 형 뭐 치고 싶어? 이나고. 나 그거 아니야. 형석이 오빠한테 내가 보게 되면 맨날 쳐달라는 게 오빠가 즉흥곡인데 발매가 된 연주곡이 있어. Dear You. 그래서 악보가 없어. 없대요. 다 없어 난. 야 나도 없어 악보.
누가 선명한데 복잡한 사랑을 했는데 와 오빠 내 심사평 인생이 좋은데요? 옷 갈아입었어. 근데 뭐 똑같아. 그 잠옷이 그 잠옷. 형, 저 잠옷. 이것 때문에 샀어. 저기 실제 잠옷이고 아까 재영이가 흘린 잠옷. 어떡하지? 이거 가서.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 재밌었어? 형 왜 이렇게 빨리 가? 작업 있으니까. 무슨 작업이야? 아, 이렇게 양카이라고 신는 거 있는데 작업. 양카에? 힙합하는. 양카 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양카 만들어주고 나. 아 그만. 이날 너무 즐거웠어. 여기 지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엘리베이터 타면 되지 뭐 물어봐. 갈게. 형 역강 받으니까 되게 잘생겨 보인다. 어우 야 불 켜졌어. 그랬더니 형 가. 형 고마워. 안녕. 짜증나. 짜증나. 형. I can't stand it.